안녕하세요.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년 자연유착법 또는 매몰법 또는 비절개 상안검 수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, 아무튼 중년분들을 처진 눈 또는 쌍꺼풀이 없는 눈을 쌍꺼풀 수술을 비절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한 2년 전쯤인가 이 같은 주제로 한번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찾아오시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절개를 죽어도 하기 싫은 이제 그런 중년분들이 참 많구나, 이제 그런 걸 좀 깨달았고,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모든 분들을 이 비절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이 비절개 방법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. 처진 피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. 그리고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비절개법을 했을 때 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. 그렇지만 눈이 이렇게 많이 처졌는데 절개법이 죽어도 하기 싫어서 쌍꺼풀 수술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눈꺼풀이 눈을 가리고 어떤 눈이 불편해지시는 거니까, 그렇게 이제 사실 바에는 풀릴 수도 있지만 하기 싫은 방법을 제외하고 비절개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. 그리고 눈을 비빈다거나 그런 것 없이 눈을 가만히 잘 놔두면 저와 환자분의 예상 외로도 오래 버티는 몇 년 이상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비절개 쌍꺼풀 이제 분명히 중년 눈성형에서도 필요한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,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, 이런 부분이 되겠고, 어린 친구들은 이제 비절개법을 많이 한다 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, 첫 수술에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,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좀 더 탱탱하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피부가 좀 더 힘이 있다 보니까 쌍꺼풀이 더 잘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. 하지만 이제 중년층, 사실 20대 이후로 이제 한 30년 이상 노화를 겪다 보면 피부가 좀 얇아지죠. 약해지고 얇아지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비절개법이 좀 더 안 풀리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20대 때 하는 것보다는 50대, 60대 때 비절개 쌍꺼풀을 하는 게 더 안 풀릴 수도 있다 볼 수도 있죠. 같은 피부 두께였던 사람이라고 하면. 어찌됐든 피부가 아주 두꺼운 분들에겐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고, 피부가 많이 처진 분들은 거상 수술을 동반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, 이 비절개 쌍꺼풀 방법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,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하다 또는 적용해 볼 수 있다,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드린 중년분들을 한번 케이스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케이스, 눈이 많이 처진 중년 여성분인데, 그러니까 절개법이 싫은 이유가 이제 눈이 세 보이게 나온다,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비절개 원하셨고, 비절개도 좀 쌍꺼풀도 낮게 좀 자연스럽게 원하신다 그래서 거의 속쌍꺼풀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드렸죠. 그러니까 비절개법은 쌍꺼풀 자체는 어색하지 않게 나와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한계 또는 문제라고 한다면, 쌍꺼풀 윗부분이 두툼한 거,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왜냐면 피부를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접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거상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동의가 됐다면 얼마든지 이런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일단은 시야를 가리는 문제, 눈꺼풀이 눈을 가리는 문제, 이런 건 다 해결됐잖아요.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죠. 그 다음에 미용적인 아쉬운 부분들은 거상 수술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다음 분의 경우도 자연 쌍꺼풀이 있으셨는데 얇아진 분들이 특히나 절개로 확 쌍꺼풀을 올리거나 갑자기 너무 많은 변화를 주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젊었을 때 쌍꺼풀 두께 정도만 됐으면 난 좋겠다,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, 약간만 쌍꺼풀을 올렸으면 좋겠다, 이런 분들의 경우에 비절개법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이분도 원래 처진 쌍꺼풀, 얇은 쌍꺼풀에서 한 1, 2mm 올려서 이제 본인이 젊었을 때 쌍꺼풀 정도로만 약간 쌍꺼풀을 올려드린 이런 경우도 비절개 상안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. 다음 분의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 케이스인데, 이제 젊었을 때 자연유착법을 한번 하셨는데 약간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처지면서 거의 안 보이게 됐다, 파묻혔다, 이제 이런 분의 경우에도 쌍꺼풀을 좀만 올렸으면 좋겠다, 이런 경우도 비절개 쌍꺼풀 수술이 이제 예전 쌍꺼풀 디자인을 봐야겠지만 14mm 정도까지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하로 돼 있으면 약간 올릴 여지가 있는 거죠. 근데 젊은 사람을 그렇게 높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쯤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재수술의 경우도 비절개법으로 이렇게 라인을 올려서 쌍꺼풀을 좀 더 보이게 해드린, 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린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. 다음 분들부터는 이제 비절개 쌍꺼풀만으로 해결한 건 아니고 이제 눈썹화 거상을 같이 하신 분들인데, 쌍꺼풀 수술도 절개로 하고 눈썹화 거상도 절개로 하면 이제 두 군데 다 절개로 하게 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쌍꺼풀은 최소한으로 비절개법으로 찝고, 그 다음에 처진 피부는 위에서 당기는 눈썹화 거상 수술로 당기는 이제 이런 조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. 그래서 쌍꺼풀은 자연스럽게 하고, 그 다음에
여기서 처진 피부를 올리면 그 쌍꺼풀 윗부분 처진 거 또는 두툼해 보이는 거가 펴지면서 또 쌍꺼풀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. 이 비절개 쌍꺼풀 수술과 눈썹과 거상을 조합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처져 보이던 눈을 개선을 해드렸고요. 마지막 케이스도 쌍꺼풀이 이제 본인 쌍꺼풀이 있으셨던 분인데 뒤쪽이 많이 처지셨잖아요. 그래서 뒤쪽 쌍꺼풀만 좀 올려주고 눈썹과 거상도 해서 처진 피부를 올려주고 이렇게 한 거죠. 그러니까 한 가지 수술로는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수술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. 이 본인 쌍꺼풀에서 이렇게 뒤가 많이 처지셨잖아요. 이거를 눈썹과 거상 하나로만 한다거나 아니면 비절개 쌍꺼풀 하나로만 했을 때는 분명히 아쉬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년이 돼서 이제 수술을 처음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하고 이제 평생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수술을 해서라도 처진 부분을 말끔히 개선하고 나면 이제 이 상태, 수술 후 상태로는 노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고 70, 80 되셔서 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. 그래서 5, 60대 정도의 이런 수술을 통해서 눈을 개선해 놓으면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본인이 이제 그거를 내가 비절개법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는 건 사실 어려워요. 모든 분들은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안 될 것 같다,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 마음을 이해는 하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너무 두꺼워서 이건 도저히 했을 때 뭐 6개월도 못 버틸 것 같다, 1년 안에 풀려버릴 것 같다 이런 경우면 제가 이제 안 해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, 이렇게 비절개법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 정도만 아니라면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재수술하러 오신 분 중에 비절개법을 옛날에 했다는데 되게 오래 버티신 분들을 가끔 보긴 하거든요. 피부를 만져봤는데 제가 지금 처음 봤다면 일찍 풀릴 것 같아서 안 권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뭐 10년 전에 했는데 아직 안 풀려 있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모든 것이 이제 의료 분야가 모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이제 의사의 예측대로 또는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서 의외로 오래 버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중년분들에서는 특히나 피부가 약해지셔서 비절개법을 또 적용해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가능하면 해드리는 쪽을 할 테니까 절개 쌍꺼풀, 절개 상안검 수술이 죽어도 싫은 분들 그렇지만 처진 눈을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